오늘 리뷰할 때도 그 얘기를 잘 참고해서 잘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어깨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오늘 리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개의 근육. 위에 있는 극상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극하근, 소원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견갑하근. 이 네 개의 근육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 네 개의 근육을 진찰할 수 있는 진단 방법들이 명확하게 잘 분류를 해서 알고 계시되어 있다. 분류한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깨에 회전근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루브를 잘 찾아서 그루브 앞에는 견갑하근이 붙고 뒤쪽으로는 나머지 회전근개들이 대결절에 붙는다. 그리고 요 그루브에는 상완 이두근 장두가 붙는다. 그리고 병이 오는 게 요게 AC 조인트. 요게 병이 오고 요 밑에 섭 아크로미언 에어리아인데 요 밑에 주로 견봉하 점액낭이 들어있고 그 밑에 극상근이 들어있는데 요게 그 문제를 거의 다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 문제를. 그래서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한 10% 되고요. 이게 한 8, 90, 8, 80% 게시되어 있다. 분류한 그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깨에 회전근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루브를 잘 찾아서 그루브 앞에는 견갑하근이 붙고 뒤쪽으로는 나머지 회전근개들이 대결절에 붙는다. 그리고 요 그루브에는 상완 이두근 장두가 붙는다. 그리고 병이 오는 게 요게 AC 조인트. 요게 병이 오고 요 밑에 섭 아크로미언 에어리아인데 요 밑에 주로 견봉하 점액낭이 들어있고 그 밑에 극상근이 들어있는데 요게 그 문제를 거의 다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 문제를. 그래서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 한 10% 되고요. 이게 한 8, 90, 8,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 조인트 캡슐이 염증이 생기는 걸 오십견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나머지는 인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넘어가고요. 신경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혈관만 잠깐만 봅시다. 여기 병풍혈 있는 쪽으로 여기서 병풍에서 침을 이렇게 넣게 되면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체관 쪽으로 스파인 쪽으로 이렇게 침을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벌사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 했죠. 아크로미언 밑에 붙어 있고요. 코라코이드하고 아크로미언을 이어주는 인대 밑에 벌사가 있는데 이 벌사가 부은 거를 이그젝트리는 벌사이티스라고 그러는데 벌사이티스라는 진단은 요 최근에 조금 나오고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은 임핀지먼트라는 이름으로 진단을 냈어요. 그래서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면 벌사이티스 플러스 극상근 건염 이 두 가지를 겹치는 건데요. 벌사이티스는 맨데토리예요. 꼭 들어가는 거고요. 텐더나이티스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벌사를 그래서 벌사이티스의 검사법이 따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벌사이티스의 검사법은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니어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허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사가 얼마나 부어있는지 이게 많이 붓게 되면 밑에 텐더를 눌러서 텐더라이티스가 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벌사이티스, 텐더라이티스가 보통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여기 벌사가 있고 벌사 밑에 여기 로테이터 커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보통 로테이터 커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로테이터 커프 이렇게 돼 있죠.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면 네 개가 다 로테이터 커프인데 그냥 90%는 수프라스피네투스다. 극상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염증 이러잖아요. 그러면 극상근 건염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냐? 옛날에는 어깨가 아프면 진단을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눠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어깨는 수술하기가 굉장히 나쁜 부위예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요? 서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것도 아니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냥 회전근개 파열이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서도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파열되면 수술을 하는 점점 기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새는 점점 진단명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안 그러고 극상근 파열, 견갑근 파열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걸 갖다가 슬내장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릎 안에 장애가 있다. 그게 연골대장인지 십자인대장인지 관심이 없어. 그때 당시에는 무릎도 수술을 많이 안 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슬내시경이 생겨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잘 들다 보니까 MRI도 보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진단명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더 스페시픽하게 메니스커스가 어떻게 찢어졌다, 뭐 부대 타입으로 찢어졌다, 롱기튜나이 터졌다, 뭐 후에 3분의 1이 찢어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깨도 10년 내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임상을 좀 하다 보면 10년 뒤에는 벌사이티스 따로, 스포라스페네스 텐더나이티스 따로, 그러니까 노티스 커프 테어라는 이름이 10년 뒤에는 안 보게 될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뜯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얘기하냐? 시간이 지나면 더 디테일하게 진단명이 바뀔 거거든요. 지금도 ICD-10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스 커프 케어 이렇게 돼 있는 진단명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빼버리고 극상근 건염 파열이 왜냐하면 다 치료하는 게 틀리니까. 임핀지먼트 신드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벌사가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팔이 잘 안 들어지다도 저게 벌사가 쑥 들어가면서 들어지기 때문에 간혹가다 50견이라고 착각해서 팔을 못 드는데 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 물주머니가 부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릴 때 내가 올릴 때 니어 테스트가 올릴 때 이 안에 물주머니 들어있는 것처럼 풍선 들어있는 것처럼 끼는 느낌이 생겨요. 50견은 땡기는 감이 생기거든요. 이 밑으로. 그래서 좀 느낌 틀려 50견 나중에 검사를 하시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됐는데 50견하고 임피지먼트하고 구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병 자체에서도 벌써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드렸고요. 이 회전근개는 잘 아셔야 된다 그랬죠. 회전근개는 이게 극인데 이 극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극상근 그래서 수프라 스파인 그래서 스프라 스피네투스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프라 스피네투스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테레이서 마이너 그 다음에 섭 스카폴라리스 이렇게 네 개가 회전근개다. 그래서 제가 극상 극하
그다음에 견갑하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가지 그 회전근개를 잘 이해하는 게 내 소원이라서 소원근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소원근은 일을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네 가지 근육은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동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극상근 보이고요. 극하근 보이죠? 그러면 회전을 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전을 할 때 바깥쪽은 극하근이나 아니면 소원근이 수축하면 밖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때 안에 있는 견갑하근은 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는 견갑하근이 주동으로 일을 하고 극하근이나 소원근은 기량근으로 일한다. 주동근과 기량근 관계를 잘 아셔야지만 내가 파워를 쓸 때 파워를 못 쓰는지 풀 ROM이 나올 때 땡기는 감이 드는지를 보고서 주동적인 데를 치료할지 기량적인 데를 치료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깨를 이렇게 잡을 때 이 그룹을 우선 찾고 그룹 앞에 서브스카플라리스가 붙고요. 견갑하근, 그 다음에 그룹 바로 위쪽으로 극상근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피네투스, 그 다음이 테레스 마이너리. 그러면 이 그룹만 찾게 되면 텐던에서 침 넣기는 되게 쉽겠죠. 견갑하근, 극상근, 그 다음에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치면 넣으면 되니까 손가락으로. 그래서 환자들을 잡을 때 이렇게 어깨를 감싸서 이렇게 그룹을 찾는다 이렇게 잡으면 그 혈자리. 그래서 이 그 스프라스피네투스 있는 혈자리가 우리는 뭐예요? 견우혈이죠. 그 다음에 이 테레스 마이너스나 인프라스피네투스 이 정도가 있는 게 견료고, 그렇죠? 그래서 견료나 견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소원근 여기 그 블레이드 끝에서 이렇게 뒤쪽에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려면 여기 소장경에 견정혈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머슬 벨리에. 그리고 견갑하근은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안쪽에서 침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침을 놓으려면 놓을 수 있는데 환자가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고 있죠. 내 겨드랑이를 만져도 돼. 이렇게. 겨드랑이에 침을 하나 딱 맞고 나면 가렵다는 소리, 간지럽다는 소리 안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테크닉이긴 해요. 그래서 델토이데우스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델토이데우스와 그 위에 있는 수라페디우스 대부분의 근육 중에 슈퍼피셜 머슬들보다는 병들은 다 뒷머슬이나 미디얼 레이어 머슬들이 병이 옵니다. 특히 뒷머슬들이 병이 많이 오고요. 미디얼 레이어 머슬이나 슈퍼피셜 레이어들은 병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볼륨은 크고. 그렇지만 여기 롬보이데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데 롬보이데우스 마이너가 여기 위에 있고요. 메이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페브럼 심독격, 심수, 격수, 독수 뭐 이런 부위에 해당되죠. 근데 이 스카플라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얘가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 테레서 메이저와 롬보이데우스다. 쉽게 말하면 롬보이데우스가 안 늘어나게 되면 팔을 완전 신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경경한 상완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오십견이 다 안 나올 때 이 안쪽을 꼭 치료해야 된다라고는 양한방 책을 써서도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오십견 환자가 끝물에 가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많이 왔던 계기 중에도 하나고요. 팔이 다 안 들어지는 그래서 주동근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스프라스페네투스가 팔을 이렇게 외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기량근을 하는 건 테레서 메이저와 그 다음에 롬보이데우스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메디al 로테이션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